안녕하세요, 크로입니다. 오늘은요, 영상에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렇게 제 목소리만 나가는데요. 약간 라디오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소심한 도전인데요.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으면 오다마님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려고요. 자, DJ 크로와 함께하는 제목을 뭘로 할까요? 제목도 안 정하고 그냥 막 하는 컨텐츠. 제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추천 받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직업이 가이드잖아요. 아니, 가이드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이드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여러분이 재밌어 해주시면 또 하겠는데 재미없다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중간에 일본어가 섞여서 나오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 라이브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몇몇 분과 소통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시국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저 역시도 꽤 오랜 시간을 일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제가 전에 올렸던 인스타 사진을 쭉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올려놓은 글을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이 설렘이라는 게 있구나. 일에 대한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가이드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평범하고 흔해 빠진 이유였어요. 왜 일본에 관심이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죠. 애니메이션, 일본 문화, 드라마 등등. 저 역시도 드래곤볼, 원피스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해서 보다가 일본 양키 드라마가 또 아주 재밌더라고요. 완전 재밌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사들을 따라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다가 고3 때 같은 반 친구가 일본 오타쿠였는데요. 일본 연예계나 여러가지 문화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그리고 오타쿠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관심이 많은 매니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참고로 전 그 친구랑 친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야 보고 싶다. 아무튼 그 친구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학원도 소개해주고. 저는 수시를 합격하는 바람에 남들 수능 공부할 때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참이라 저에게는 즐거운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군대도 다녀오고 어느 여름날 어머니와 단둘이 러시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랑 같이 가는 여행이라 러시아어도 하나도 모르고 자유여행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패키지로 3박 4일을 계획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에서 가이드라는 꿈을 키우기 시작한 게. 근데 가이드가 꼭 돼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희망하는 여러 직업군 중에 하나 정도? 그날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가이드님의 성함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도 나름 많은 가이드님들을 봐왔지만 진짜 뭔가 달랐거든요. 당시 저는 일본 유학을 가고 싶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 기회가 되면 꼭 그 일에 잠깐이라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그 가이드님께 가서 개인적인 질문 공세를 막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여행은 다른 것보다 마음 한구석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또 하나 자리 잡는 순간이 되었죠. 우여곡절 끝에 20대 중반에 일본에 건너와서 면세점, 고깃집, 호텔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당시 등록하고 있었던 유학원에서 여행업계에서 사람을 뽑는데 면접 볼 생각이 있냐? 라는 연락이 왔었고 당연히 저는 보겠다고 했습니다.
순조롭게 절차대로 면접이 진행되었고 마침 가이드를 뽑는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자는 말에 너무나 감격했고 일본에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가이드로서 오사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초반에 배우는 동안 러시아 여행했을 때 그 가이드님을 기억하면서 그 가르쳐주시는 선배님들의 장점들을 하나씩 흡수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손님 입장일 때는 엄청 쉬워 보였던 게 반대로 제가 해보니까 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손님일 때는 전날 술 많이 먹고 와서 가이드가 그냥 떠드는갑다 하고 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여행을 하면서 돈 벌 수 있고 정말 부럽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내가 잘못하면 귀한 시간 내서 오신 손님들 여행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은 더 커지고 저 같은 경우 긴장을 극도로 하게 되면 배가 엄청 아파오는데요. 와,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사실 대충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인솔 하는데 대충 하기에는 제 스스로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즐겨보던 드라마 대사도 생각이 나고 뭐였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역할 중에 그 서퍼가 있었는데요. 서핑하는 사람. 아무래도 이 서퍼라는 직업이 좀 노는 이미지가 일본에서는 있나 봐요.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사파ってチャラいイメージあるじゃん。プロとしてやってる人もいるんだよっていうのをさ、知っていただければなって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 서퍼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퍼라고 하면 좀 노는 이미지가 있잖아. 그래도 이렇게 프로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대사인데도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 거 보면 조금 꽂혔었나 봐요. 따로 가르쳐주지 않는 배경 지식,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터득해온 일본 여행 정보, 손님들의 니즈, 그리고 저만의 화법 연구 등을 토대로 조금씩 스스로 역량을 길러나갔고 어느 정도 떨지 않고 손님들 앞에 설 수 있었을 때 조금 성장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초반에는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긴장을 해서 와, 이게 한 달 넘게 가더라고요. 와,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지금은 손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면 냅다 달려가죠. 참 일을 못하게 되니까 빡세게 일했던 때가 그립더라고요. 오히려 절 즐겁게 해주시던 손님들, 실제로 친구가 된 손님들, 가끔 인스타로나마 주고받는 손님들, 통제가 정말 어려웠던 손님들까지 하나하나 참 나츠카시합니다. 손님들이 마지막에 재밌었다고 한마디 해주시는 게 어찌나 보람을 느끼게 하는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츠카시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은 그립다라는 뜻인데요. 뭐랄까 제대로 한국어로 표현이 안 되는 일본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립다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단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픔과 기쁨과 편안함과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담겨있는 말이어서 그런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참 그때가 나츠카시 합니다. 자, 오늘은 재미없는 이야기였죠. 가이드로서의 삶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제가 어떻게 가이드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지 부끄럽지만 떠들어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밤에 들으면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에 설레서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제 목소리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 없길 바래요. 네, 여러분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몸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괜히 이런 시국에 감기 걸리면 불안해지잖아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오겠죠? 편안한 오늘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